원격 수업으로 전면 전환합니다. 그렇게까지 학원까지 막 보낼 여력이 좀 없네요. 황무지 같은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구나 하는 거. 단어를 잘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늘어난 거 어때요? 47.5, 47.7. 예견된 결과죠. 지금이 최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해 봄, 학교는 교육부가 갚는 태연만큼만 움직였습니다. 감염병의 공포 속에 지침이 없으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준 대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교는 공문을 통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 공문은 지침인데 출결 평가가 핵심입니다. 출결과 평가가 중요한 것도 입시 때문이거든요. 그거는 나이스 시스템 학생생활기록부라는 곳에 기록되어야 하고 그것이 공정하게 기록되어야만 이후에 입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학 연기를 진지하게 검토하였으며 오늘 중대본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온라인 개학, 고3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등교 역시 최우선은 고3. 외국은 어땠을까요? 프랑스는 보육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순서로 개학했습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페인도 12살 미만 어린이부터 등교했습니다. 학교가 절실한 대상은 수험생이 아니라 배움에 더해 돌봄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라는 판단 때문이지요. 학교의 존재 이유, 우리와는 정반대의 답을 내린 셈입니다. 위기시 굉장히 긴급한 판단을 요하는 때 뭘 선택하냐를 보면 그 사회가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뭔지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육에서는 그게 입시, 그것도 이제 공정한 입시를 완수해서 치러내야 된다라는 거였고. 지난해 수능과 대학별 전형,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치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교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지켜낸 걸까요? 작년에 아이들을 만났을 때는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났어요, 저는. 그리고 그 작은 마스크 안에 그 사람이 다 숨을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을 통해서 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마스크는 얼굴에서 표정을 지웁니다. 관계는 희미해집니다. 관계의 단절.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생존 방식임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재난입니다. 그때는 굉장히 좀 공포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교실이었어요. 작년에 이제 저희 반 아이가 이게 소통하기가 참 힘들어했던, 그러니까 물어보면 질문을 하면 대답조차 하는 걸 좀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조금 더 등교 기간이 길었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수업을 마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아시고 사실 또 각 반별로 좀 분위기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반별로 아이들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거리 두기가 제일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망각하고 이렇게 쉬는 시간이야, 10분 쉬는 시간이야, 그러면 잠깐 쉬는 거야 해도 애들은 모여서 놀고. 그래서 오늘도 지난 1년 아이들에게 찾아온 변화를 피부로 느낍니다. 마스크 이제 계속 썼잖아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그 사람 얼굴을 보고 표정이나 막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고 이런 게 애들이 진짜 1년 동안 잊어먹었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느끼는 거는 훨씬 어린 것 같아요. 올해 5학년이 전에 가르쳤던 5학년보다 더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잘 안 되는 게 당연하다. 등교 중단과 비대면 수업은 학습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에도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나이 때 딱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대인관계 능력, 이런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저희 반에 사물총회 왔을 때 두 여자아이가 굉장히 신경 쓰였어요. 한 아이는 앉자마자 움직이지도 않고 아이들하고 어떤 대화도 안 하고 엎드려 있거나 이래요. 근데 지금 와서는 한 명은 이제 오늘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공동체 속에 안에 녹아들 때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 설렘과 긴장이 결핍된다는 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엄청 많이 무기력해져요. 저희 아이들만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뭐 떼서 밥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아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일이 돼버렸잖아요. 아이들은 점차 관계의 단절과 고립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고등학생의 40%가 교실 수업보다 원격 수업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른바 퇴행적 적응입니다. 10명 중에 4명은 코로나 끝난 다음에도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집에 있으면 편해서이기도 한데 또 다른 것은 사람들 사이에 부딪힘이나 관계 맺기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그런 것이 없어도 되는 상황에 대한 뭐 적응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퇴행적 적응의 길잡이는 가상의 공간, 인터넷입니다. 유튜브만 있으면 희로애락을 다 느낄 수 있어요. 굳이 내 이웃하고 내 친구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싸우고 하면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서적인 삶이 가상화되어 있는 게 지금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 삶의 가상화가 위험한 게 뭐냐면 그거는 내 감정을 소비하면 그만이에요. 아주 슬픈 장면을 보고 눈물 흘리고 끝이에요. 이 가상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은 책임을 동반하지 않거든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평균 6.5개월의 학습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 파악이 쉽지 않고 그 여파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더 무서운 결손은 따로 있다고 강조합니다. Are really worried about the long-term impact on socio-emotional skills of the students. So when the skills have been developed and acquired, the children and youth are learning other skills that are as life develop more difficult to learn how to socialize, to express, to participate, to express differences in a constructive way. 미국 하버드대 폴 레빌 교수는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큰 손실은 관계의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Kids don't see their teachers. They don't see their other fellow students. They're retreating into their household. So this is a problem. So it's not just as simple as a technical problem of making up for lost learning time. It's more complicated, and schools are going to have to pay attention to it. Undeniably, there has been learning loss, and we do need to catch up. Students are behind now. You can't do that until you restore some of these relationships.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공감 능력이 사회성의 핵심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모여 만들어낼 미래의 모습은 암울합니다. 앞으로 각자 도생, 내 방에서 내가 온라인으로 수업받으면서 적절하게 사교육 지원받으면서 공부하고 그걸 통해서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얻고 각자 도생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거고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미래 사회는 정말 디스토피아가 될 겁니다.
사람과 산세가 뒷산에 기대어 함께 살아가는 곳. 이곳은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산세 마을입니다. 뉴타운 광풍도 재개발 바람도 비껴간 가파른 언덕길에 가난이 빈틈없이 묻어 있습니다. 한두 달 전에 그만두고 돈이 좀 모이면 보내고 이게 되게 잦다가 결국엔 나중에 그만두게 돼요. 애들이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방과후를. 긴급돌봄이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학교가 되게 그래도 활발하게 잘 운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애들이 갑자기 갈 곳을 다 잃은 거죠. 그 시간들이 다 떠버린 거죠.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산세 마을 아이들이 모여드는 산세 둥지 같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좁은 골목 귀퉁이, 아주 작은 분식집입니다. 다들 막 놀 거면은 여기 와서 놀고 먹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노니까 친구들이랑 여기서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이분들이 드린 코로나 탓에 지난해 몇 달 동안은 가게 문을 닫아야 했는데요. 도무지 아이들의 성화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모가 안 열면 우리가 맨날 전화해가지고 이모가 언제 열어 이러잖아. 그 이모는 또 모르겠다 그러고. 근데 그때는 갑자기 또 인원수가 많아지니까 이모가 걱정되더라고. 니네 막 몰려 들어와 있지 막 그러니까 좀 위험하니까 이모가 닫았지. 이곳의 하루 잠시 보시지요. 아이들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앉아서 공부하고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열공하는 줄 알겠다. 이모 사진 좀 보여줘. 이거 유나가 그린 거야. 이거 어디다가? 칠판 분필로. 야 진짜 잘 그렸다. 너가 그린 거는? 나 민들레 그렸어. 꽃을 왜 그렸어? 그냥 어머 야 너네 괜찮다. 봄 같다 진짜. 거기 무슨 색 들어갈게? 무슨 색 들어갈게? 노란색, 노란색, 하얀색. 그다음에 파란색. 오 맞췄어. 분홍색. 분홍색 안 들어갔네. 이거 분홍색 아니야? 그런 건 알았어. 그러니까 틈틈이 그렸어. 스트레스 풀리더냐? 며칠간 이곳을 관찰했습니다. 산세 마을 아이들은 산세 둥지 같은 이 작은 공간에서 학교의 부재가 불러온 관계의 결핍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맞벌이를 하고 이러면 어딘가 모르게 좀 사랑을 좀 고파하는 걸 좀 느껴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이제 그랬어? 이랬어? 하는 그 말투가 그렇게 좋았나 봐요. 학교 못 가는 대신 여기 와서 어떨 때는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지가 먹으면서 공부하고 또 어떤 거는 또 저한테도 물어보는데 아 참. 지난 1년 학령 인구의 91%, 16억 명이 휴교의 영향을 받았고 지금도 10억 명이 학습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채워넘는 IT 기술은 관계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가 학교의 미래를 물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비로소 우리는 몇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유네스코가 주최한 화상회의. 70개국 교육부 장차관과 전문가들이 코로나 1년을 돌아봤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유네스코 보건교육석좌 디디에 주르당 교수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The first solid fact is that school, next slide please, should be among the last places to close and the first to reopen. 학습 손실과 사회성 결여, 아이들의 희생으로 얻어낼 방역 효과는 과학적으로 봐도 매우 미미하다고 강조합니다. Some studies also showed that transmission started to drop following other interventions and before school closures were implemented and found no change in the gradient of decline after school closure.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똑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정 청장과 한 대학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학교 내 전파 비율을 볼 때 학교 폐쇄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취지입니다. 학교는 관리 가능한 공간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여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쉬운 마트나 백화점보다 학교가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게 입증됐습니다.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공간, 학교입니다. 오전 9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등교. 오전 11시 20분, 닫혔던 교문이 열리면 5, 6학년이 학교로 모여듭니다. 이 초등학교는 3월 둘째 주부터 전교생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학년별로 등하교 시점과 점심시간을 엇갈리게 해서 동선은 겹치지 않게 접촉은 최소화했습니다. 굉장히 반가웠고 물론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데 또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또 학교 측에서 조치를 해주실 거니까 다른 학교들은 뭐 3일, 이틀 가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학교는 또 5일 간다고 하니까 내심 또 반가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얼굴은 여전히 답답한 마스크로 가렸지만 아이들은 생기를 되찾은 것 같네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줌이나 이아스터로만 수업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고 계속 이 상태로 진행되면 좋겠어요. 이제 전면 등교가 되면서 친구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친화력이 좋아지면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런 친구 사이가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담이 컸을 텐데 전교생 등교를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희망하는 아이들을 학교에 와서 급식만 먹고 다시 가는 이제 이런 이제 탄력급식제가 도입이 됐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등교를 다 해서 공부를 하고 급식을 먹는 게 낫지 밥만 먹으러 학교에 왔다 가는 게 되게 이제 모순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가장 큰 건 이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교육부 지침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학교 자치가 전교생 등교를 가능하게 한 거죠. 선생님들은 대다수가 동의를 했어요. 이제 학부모님들 설문조사를 했을 때 3, 4학년은 85% 정도가 찬성을 했고 5, 6학년 학부모들은 72%가 찬성을 했어요. 코로나 감염 위험도 있고 일부는 이제 학원 이제 스케줄 조정 이런 이제 어려움을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사교육보다는 공교육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본적인 방역을 잘 해주시면 교실에서 아이들 간의 방역은 집에서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중앙 단위에서 정책을 판단해서 지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학교 상황에서 맞지 않는 처방들이 내려올 수 있거든요.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라는 게 구축되었던 학교들은 훨씬 더 유연하게 결정들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는 첫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지만 두 번째는 늘상 그렇게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냥 해왔던 게 그냥 배어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민주적일수록 자율적일수록 더 건강해지는 공간 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서야. 일부에서 만났던 영서 기억나시나요? 오전 온라인 수업을 마친 영서는 동네 꾸러기 방에서 오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일동 경로당 꾸러기방 사업은 민간 협치 사업으로요. 주민분들이 야간 돌봄의 필요성을 좀 느끼셔서 이런 유휴 공간이 동네에 경로당이 있는데 이 공간을 좀 이용해가지고 아이들 돌봄을 하면 어떻겠는지 먼저 제안을 주셨고, 여기 이 동네에 이제 봉제 공장이라든지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녁 때 아이들 돌봄이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옳지. 선생님 이렇게. 그렇지. 맞아. 이곳은 마을 학교입니다. 규칙을 지키고 양보하고 관계 맺는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웁니다. 원격 수업도 좋겠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인성이 지금 약간 결핍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기적인 아이들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나이 제한 없이 같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뭔가 도와주고 양보하고 협동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런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체화하면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게 근간이 돼서 성인이 돼서도 이 사회가 유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코로나 시대 대규모 접촉과 만남을 전제로 한 기존의 교육복지 체계는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 틀렸으니. 그래서 꾸러기방이나 마을 도서관 같은 작은 배움터가 소중합니다. 잘했어. 다음번엔 더 열심히 해.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된 건 이 아날로그가 갖는 힘이었던 것 같거든요. 원격 수업만으로 뭔가 다 될 것 같았지만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큰 깨달음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강력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소속 집단, 소속 관계, 이게 내 정체성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만이 아니라 학생이 있는 곳이 이제 학습터라고 하면 지역 곳곳에 학습터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 소규모.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이 책에는 인간의 부정 본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실제보다 훨씬 나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어쩌면 우리가 공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헌신적인 노력이 쌓여 느리지만 한 걸음씩 학교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건 소외거든요. 그러니까 소외감을 아이가 학교에 와서 어떻게 극복해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아이들이 소외를 극복할 수 있게끔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학교도 겉보기에는 애들이 학교 없으니까 되게 편하겠다. 주변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화가 나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의 어떤 그런 많은 고통과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도 물론 저희가 100% 잘하는 건 아닌데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자꾸자꾸 더 좋은 쪽으로 개선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당장은 팬데믹이 몰고 온 교육 격차 문제부터 이 기초학력 결손의 문제를 단순히 그냥 하위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담교사를 두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코로나가 앞당겨온 새로운 미래 교육을 위해 사실은 학교에 간다고 해도 저는 이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보다는 교육 과정이 다양해질 거고, 다양 안에는 선택이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만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역 교육이라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고, 지역의 협조 없이 학교 교육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교육기관은 지금 깨닫게 된 겁니다. 작년에 같은 반이었어요? 네. 얘랑만요. 아. 얘는 여기 같은 반 못했어요. 우리 둘이서 썼어. 그랬나?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다 친한 거예요? 몰라요. 자연적으로 친해졌어요. 맞아요. 어때요? 매일 학교 나오니까? 재밌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저는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원격 수업으로 돌아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좀 게을러져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데 제주도 가서 오겹살도 먹을 거예요. 오겹살 맛있어. 좋은 점은 여행도 갈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고 정말 좋죠. 그리고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정말 너무 좋죠. 근데 안 좋은 점은 학교 일찍 가야 되고 저는 치과 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게 너무 그건 안 되고. 나 치과 그렇게 안 무서워. 교정했니?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엄마, 아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학교가 멈춘 자리에서 학교를 다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가 교육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잘 해내고 있는 건지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분명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는 것. 저희가 모든 것이 다 대학 입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조차도 그런 프레임에서 보는데 그거는 굉장히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만드는 어른들의 이기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되묻고 싶어요. 정말로 공부 잘해서 1등 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건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지금까지 그랬지만 정말 앞으로 사회도 과연 그럴 것인지, 어른들이 그걸 어떻게 확신하는지 저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빨리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정말로 얘네들이 하나씩 다 자기 삶에서 정말 불타오르는 불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간이 바로 학교예요. 네. 제가 운동장에서 막 애들이 바글바글 놀 때 우리 학교 운동장 너무 좁다 막 이렇게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운동장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전 진짜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라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다시 이 운동장이 좁게 느껴질 만큼 아이들이 여기서 뛰어놀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바람입니다. 네, 학교 나오는 건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 좋죠. 정말 완전 대박이에요. 진짜 따봉을 15개를 되겠어요. 진짜 손이 진짜 엄청 많이 있으면 따봉을 15개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해서 좀 아쉽네요. 얘들 나오고 싶어? 우리 애들 키울 때는 엄청 많았어요.